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읽어 드릴게요. 낡고 오래되었지만 푸근한 아파트, 호텔 선인장에서 살아가는 새 친구, 모자와 오이와 숫자 2. 이들의 일상과 우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호텔 선인장. 어느 마을 동쪽 변두리에 낡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입니다. 회색의 석조 건물인 그 아파트는 그러나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기분 좋은 선선함이 느껴지는 아파트였습니다. 호텔 선인장. 이것이 그 아파트의 이름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닌 아파트인데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호텔 선인장에는 아주 작은 정원이 있어 그곳에는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13살 먹은 수컷 고양이로 아파트 주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단히 멋쟁이였던, 방탕하기 그지없던 고양이였으나 지금은 낮잠만 자는 늙은 고양이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오면 실내라고도 실외라고도 말하기 애매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우측 벽에는 우편함이 늘어서 있고 왼쪽 구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그 끝으로 좁은 통로가 나 있고 통로는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홀의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의 타일을 깔았기에 고급 구두를 신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각또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급 구두를 신은 사람이 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4개의 방이 있었으니까 총 12개의 방이 있었던 거죠. 3층의 한 구석에 모자가, 2층 한 구석에는 오이가, 그리고 1층의 한 구석에는 숫자 2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오이의 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모자는 위스키를, 오이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숫자 2는 술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몽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이의 방에는 언제나 위스키와 맥주와 자몽 주스가 상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오이의 고향집에서 딸기를 가득 보내왔습니다. 오이는 숫자 2를 위해서 신선한 딸기 주스를 만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만 이는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이 아니야, 됐어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몽 주스를 마시는 이유는 자몽이라면 1년 중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안심이 되거든. 그게 만약 복숭아라고 해봐. 가을이 되면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지. 과일 가게에 가면 언제든 무조건 살 수 있는 과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오이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넌 지금 딸기를 손에 넣었잖아. 라고 반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는 약하게 고개를 흔들며 언제라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해. 넌 잘 모르겠지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 2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로 격없이 지내는 데에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이는 처음에는
모자와 오이를 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었는가?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 계기.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입주민은 모자였습니다. 이가 이사를 왔을 때 모자와 이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자는 대부분의 일에 무관심한 성격이었고, 이는 반대로 모든 일에 지나칠 정도로 의심을 가지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쳐 지나갈 때는 인사 정도는 했습니다만 그게 다였습니다. 이는 내심 모자를 수상쩍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이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는 무관심하게만은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이가 운동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이는 방에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구비하고 날마다 몸을 단련했습니다. 이의 방이 오이의 바로 아랫방이었기 때문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거나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때문에 새벽녘의 잠까지 방해받거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이 흔들리거나 여러모로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숫자이는 오이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문을 연 오이는 땀 범벅이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이의 땀이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이의 목에 걸린 금빛 쇠사슬이었습니다. 고약한 취미로군. 이는 생각했습니다. 운동 중에 죄송합니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아뇨, 아뇨. 오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고향을 떠나 이제 막 이 마을에 정착한 사람 좋은 오이에게 이는 첫 방문객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서. 이가 거절하고는 머뭇거리며 용건을 말했습니다.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먼지도 떨어지고 방이 흔들려 벽에 걸어놓은 달력도 삐뚤어집니다. 이는 꼼꼼한 성격이라서 달력은 반드시 똑바로 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거 큰일이군요. 뭔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얘기하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그렇게 말하며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는 대답하며 뭔가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고 석연치 않아졌습니다. 근데 역시 좀 들어오시지 않을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운하네요. 언제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다행히 여기는 조용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이는 경악했습니다. 그제서야 오이가 전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럼 운동은 그만둬 주시는 겁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이가 되려 놀라며 운동을요? 왜요? 라고 되묻는 판이었습니다. 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넉넉한 대지에서 자라나 뿌리부터 서글서글한 성격의 오이는 어째서 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는 행운도 불운도 따르는 법. 조용한 방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란스러운 방에 지내는 사람도 있다.
오이 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신이 정한 일에 불평해서는 안 돼 라고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좀 따라와 봐요. 우거지상이 된 이는 그렇게 말하며 오이를 데리고 모자가 사는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모자의 방은 오이의 바로 윗집이었으므로 모자 역시 곤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가 모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오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이의 부모님은 아들을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 바로 얼마 전에도 친척들이 모인 오이의 송별 식사 자리에서 주의를 하신 것입니다. 글쎄, 난 상관없는데. 설명을 들은 모자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실망했지만 오이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오이는 예의가 바르고 심성이 고든 젊은이였으나 뭐든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경이 쓸 테지? 모자의 물음에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오이의 운동이고 뭐고 어서 방으로 돌아가 두통약이나 먹고 싶다.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는 힘든 일이 생기면 곧바로 머리나 배가 아파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천장을 청소해서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군. 모자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방에 두꺼운 카펫을 깔아. 그 다음은 알 바 아니고. 마지막 말은 단순히 모자의 입버릇이었습니다만 오이도 이도 이때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오이는 말하며 한 손을 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부터 이분 방에 놀러 가지 않을래요? 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라고 말하며 오이의 반대쪽 손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술 좀 갖고 갈게. 이가 더욱 당황하는 가운데 모자는 찬성했습니다. 그날 밤 모자와 오이는 새벽녘까지 이의 방에 있었습니다. 이는 쩔쩔매면서도 안주를 준비하거나 모자가 흘린 담뱃재를 닦거나 자몽 주스를 마시면서 두 사람과 어울렸습니다. 원래부터 이는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기에 모자와 오이는 이의 방을 찾아온 첫 손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에 손님이 있다라는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자와 오이는 이의 방을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군. 하고 모자가 말하면 정말 아늑한 소파야. 라고 오이가 화답하는 시기였습니다. 칭찬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는 급기야 주산대회에서 받은 상장이며 어릴 적 앨범까지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맞다, 온 김에 청소를 도와줄게요. 하고 말하며 자신의 방에서 사다리를 가지고 와 천장을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오이는 그 사다리를 아크로바틱 연습용으로 홈쇼핑에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이가 부추기는 가운데 사다리 꼭대기에 다리를 걸고 물구나무를 서거나 균형을 잡아
한 손으로만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거나 하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잖아? 이는 오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면서 까마귀가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두 사람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는 매우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